네, 안녕하십니까. 정성관리위원장입니다. 일단 정이프 부장님께 질문 하나, 부이프 부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이프 부장님께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약 총대위원회 의장이 당선이 되신다면 내년에 예산조정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실 수 있는 권한과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예산 절감을 모든 부처와 학생사업 예산에서도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정작 대학 내에서는 국책사업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지원을 추가적으로 많이 받는 실정입니다. 학생 대표로서 들어가는 회의 자리에 참석을 하실 수 있다면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으로 인해 대학 내 학생 사업의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국책 지원 사업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정익부 부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전략의 학실대 기대총대위원 선거동부 정익부부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후생복지기금이 줄어든다는 말씀 맞으십니까? 네, 대학 회계에 사용되어져 있는 모든 예산을 통틀어서 말씀드립니다. 전략의 30대 기대총대위원 선거동부 정익부부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금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들어 대학 회계와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건비 그리고 국책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해서 계속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올해 이야기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네, 추가로 국책사업을 학교에 요구해서 추가적인 정부처의 지원을 더 받는 게 학생들을 대변해서 들어가는 자리인 만큼 그런 쪽에 좀 더 중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부이프 부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자료지 보면은 기준이 되는 강사 정책에 있어서 학과 강사 예산 삭감 폐지와 이어라를 하겠다는 이런 정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 학내에 있는 학과 중에 학회비가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연의 궁극적인 역할은 제주대학교 내 선거의 공정함과 투명성을 추구하고 감사를 통해 여러 자치기구를 견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삭감이라는 페널티가 없다면 예산에 대하여 불필요한 이용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페널티를 부여할지 이월하는 어떤 식을 말하는 것인지에 남은 예산을 다음 차기에게 이월을 한다는 것인지 학생들은 그 해에 맞게 이용하게 돈을 납부한 부분인데 그럼 다음 해에 휴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누리지도 못하고 돈만 내는 상황이 발생할진 않을지라는 걱정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이프 부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제주대학교 제37대 기대총대위원회 선거운동본부 부이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감사 예산 시 학감 폐지와 이월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결정제에 대해서 그러한 돈이 대의원으로 넘어오는 것보다는 그 학과 내에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과의 학생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더 사용하게 된다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월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다음 해에 휴학을 하게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 선거운동본부 안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본부 내 자체에서도 충분한 회의와 논의를 더 거쳐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그 대연회가 학과 강사에 대한 벌점을 부여하고 페널티를 부여하는 게 그 예산 이용에 있어서 물론 실수라는 부분도 많이 존재하겠지만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이용이 됐을 때 그 불필요하게 사용을 한 대표자들이 그거에 대한 하부들한테 또 복지로 쓴다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궁금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보완을 해서 좀 더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전문성 있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위원장입니다. 네, 우선 정인 후보자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인 후보자분 양력을 보면은 그 학과 대표를 1년 정도 하셨는데 그 학과 대표를 한다는 것이 그죠? 총대위원회 의장 자리에 출마하고자 하는 수단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라면은 과연 그 1년이라는 시간으로 학과 대표를 대표하고 소통할 자격이 있는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대학교 37대 기대총대위원회 선거는 저희 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행정학과 학부들뿐만 아니라 제주대학교 일반나라 학부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총대위원회 선거운동본부 등록을 하기 위해 학과 대표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학과를 사랑하고 학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학과 대표가 된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네, 그럼 부인 후보자님께 이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대위원회가 학과 대표, 부학과 대표를 위한 그 복지 정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정책 자료집에 보면은 그 제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제휴라는 것이 총학생이나 단대 학생의 노력으로 저희는 평소에도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학생이라면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하고 대략 10% 정도 할인을 받는 이 정책과도 똑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정책이 학과 대표만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주대학교 제37대 기대 총대위원회 선거운동본부 부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대표란 한 학과의 대표로서 그만큼 자신의 시간이나 그다음에 개인의 노력을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대우와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휴 정책에 있어서 저희가 할인 제휴 업체들에게 미리 물어보고 더욱 새로운 제휴들에 대해서 더욱 새롭고 더욱 편리한 제휴들에 대해서 제휴 회사들과 제휴 업체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네, 그 저희 학교를 위해서 학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학과 대표, 부학과 대표를 위해서 더 나은 차별화된 정책을 더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총학생회장입니다. 기존의 어떤 선거 정책에서 부정선거 신고제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신고제가 선거 기간이 되면 일반 나라의 모든 하부가 감시자가 되어서 선거운동 본부를 견제할 수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나 그러나 만약에 경선이 발생을 한다면 상대 선거 측에서 그 선거운동 본부 두 곳에서 보복성과 악의성을 띠고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대위원회 측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고 징계와 처벌을 내릴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주대학교 37대 기대총대위원회 선거운동본부 정인 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정선거 신고제와 관련하여 경선의 선거 영상을 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하여 선거운동본부원들에 대한 양쪽 네거티브라고 생각을 하여 처벌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강승준입니다. 정인 후보자님께 먼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정인 후보자님께서는 작년 2019학년도 사회과학대 학생회를 준비했었고 그리고 또 2019학년도 다음 총리학생회 정책국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 행정학과 4학년 학과대표를 역임했었죠.
근데 어떻게 총대위원을 준비했고 정입 후보자가 생각하는 총대위원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학교 37대 기대 총대위원회 선거노무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언급하셨던 것처럼 사회과학대 학생회도 준비했었고 다음 총무학생회 선거노무 정책국장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행정과 상임 학과대표도 역임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를 좀 더 길게 얘기를 드리자면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를 준비하다가 그만두게 된 이후 휴학을 하고 서울로 가서 돈을 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양예나와 경영진학부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대한 생각이 서로 합당하여 다음 총무학생회 선거동부 정책국장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총무학생회 선거동부 정책국장을 역임하면서 신관 3층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어오며 이 부분들은 왜 학우분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왜 관심을 가지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총대위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추가적으로 총대위원회라는 기구 자체는 그런 고민들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기보다는 전문적인 감사와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즉 그런 전문적인 감사나 선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여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6회 37대 기대총대위원회 선거노무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선거를 몸소 체험해왔습니다. 1, 2, 3, 4학년 모두 선거노무 활동을 해왔었고 물론 피감시자의 입장에서 보여졌지만 그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 이번 총대위원회를 준비하면서 선거노무를 감시하는 역할로 그리고 관리하는 역할로서 내 입장에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이 물어왔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서는 당선이 된 이후 인문대학교의원의 정기감사를 참관하고자 생각하고 그와 더불어서 더 많은 감사 참관의 기회를 가지며 경험을 쌓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당선이 되시면은 좀 더 학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총대위원회 의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익 후보자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 중에 후보자 인권 및 선거 교육에 관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후보자들이 일반학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갑질을 당한다면 후보자들의 인권은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갑질 여부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판단한 후에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진위 후에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석에 대해서 논의를 한 후에 게시를 하거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이 정책에 대한 방안 그리고 조치 방법을 학우들에게 알려주시면 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이 정책에 대한 방안 그리고 조치 방법을 학우들에게 알려주시면 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인문대학부 학생회장입니다. 정책 제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정책 제안회와 정책 토론회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학교 37대 기대총대위원회 선거노무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 토론회는 선거노무가 내년 임기를 함에 있어 가져가는 정책들에 대해서 그 정책의 실현 가능성, 가산수리, 그리고 실수요자의 관리 등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 재반사항에 대해서 상의하는 자리이고 정책 제안에는 학우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거노무부의 본인들의 의지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그럼 추가적으로 기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예비 후보자 다음 정식 후보자 등록 기간까지 약 2주가 걸리고 정식 후보자부터 선거까지 약 3, 4주가 걸립니다. 그
그 정책 토론회가 진행이 되는데 정책 제안에는 언제쯤으로 잡으실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37대 기재총대위원회 선거운동본부 정입부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논의와 생각을 했는데 정식 후보자 등록이 끝난 이후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6대 동아연합회 김석진입니다. 그 선거 정책이나 감사 정책, 소통 정책 이렇게 이어가는 정책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부입 후보자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이런 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만약 예산이 1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선거 정책과 감사 정책, 소통 정책과 이어가는 정책을 몇 대 몇으로 나누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대학교 제37대 기대 총대의원회 선거운동본부 도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예산을 구성을 해봤을 때 사업 심의 및 선거정책 사업 4대 1대 0대 5로 가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충분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립 후보자님한테 한 번 더 질문할 게 있어가지고 그 선거 정책 중에서 이제 새로운 유세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피선거권자와 선거권자 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좋은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너무 단락적으로 적혀 있어가지고 이러한 대표적 예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대표적 예가 있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37대 기재총대위원회 선거운동본부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세 방식과 관련하여 유세의 주체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세의 주체인 선거운동본부의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제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거운동본부 그리고 환경위원회를 진행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의 정책 제안을 유세 방식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11대 중심인문대학 대의원의 부의장입니다. 우선 여기 감사정책에 보시면 총무 오픈 카카오톡을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모든 단대의 총무분들을 초대한 오픈 카카오톡을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37대 기재총대위원회 선거운동본부 정입 후보자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단과대학 대의원회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없는 경우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각 단과대학 대의원회가 있다면 각 단과대학 대의원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감사국의 전문성 확대하셔서 여기 이원화 한다고 하셨잖아요. 각 단과대학 감사에 대한 지식의 소통 및 감사국 형태 개편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원화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도 지금 단과대학의 대의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번 감사에도 총대가 관리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원화를 하신다는 말씀인지. 저희가 37대 기재총대위원회 선거운동본부 정입 후보자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1대학교의 실정상 계속 단과대학 대의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 총대위원회에서 학과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 진행 속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하여 기존 총대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사례자치기구 단과대학 학생회, 단과대학 대의원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감사국과 단과대학 대의원회가 없는 학과들에 대한 감사를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진행할 수 있는 감사국을 따로 두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단과대학의 대의원이 있는 단과대학이랑 대의원이 없는 단과대학을 나눠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예 국을 개설해서? 우선 단과대학이 있는 대의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과대학 대의원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다음 부분에 있어서 단과대학 대의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자 노력할 예정이고 단과대학 대의원회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단과대학 대의원회가 없는
단과대학 내 학과 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네, 경상대학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부입후 버전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총무국이랑 사무국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 기본 소양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제주대학교 제37대 기대 총대의원의 선거운동본부 부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감사 설명회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학우분들, 총무 학우분들과 학회장분들과 총무이신 학우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감사적인 부분에서도 이해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어떠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감사가 들어가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학우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기본 소양 교육에 있어서 저희가 감사의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교육을 진행을 한다면은 조금 더 수월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그럼 소양 교육이 아니라 그냥 감사 설명회를 더 구체화하신다는 건가요? 제주대학교 제37대 기대 총대의원의 선거운동본부 부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설명회를 진행하기 전에 각 학과의 총무나 아니면은 사무장을 통해서 인수인계를 받겠지만은 각 학과의 총무를 통해서 인수인계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적인 부분에 용어가 낯설기도 하고 그런 기본적인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저희가 교육의 목적을 그런 부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입후 부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기대 총대위원회 SNS에 올라온 게시글에 선거 서포터즈 부분에 선거 기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준하는 지위를 일반 학우에게 부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준하는 지위가 어떤 지위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37대 기대 총대위원회 선거운동본부 정입부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하여 오류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났기 때문에 저희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총대위원회가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선거 방식의 진행과 그런 부분 전반적인 제반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와 다른 시야로서 볼 수 있는 학부들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선거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그럼 그 서포터즈를 선거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저희학교 37대 기대 총대위원회 선거운동본부 정입 후보자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예정이고 그와 더불어서 결정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계산적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와 더불어 선거 당일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 같은 감시자 역할로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장 홍원호입니다. 그 정책에서 그 부정선거 신고제 부분에서 이제 깨끗한 선거문화 구축을 위한 목표라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부정선거 신고제가 활발하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신고자의 익명을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익명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셨는지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신고자의 익명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학교 37대 기대 총대위원회 선거운동본부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익명성 보장과 관련하여 이 부정선거 신고제라는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이 어려울 거라 판단될 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수합하지 않을 예정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선거운동본부와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오해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1학번 최대입니다. 그 예산 삭감 부분에서 체리는 진짜 좋은 것 같은데 그 페널티를 만약에 안 준다고 하시면 단과대에서 대의원의 역할이나 이런 게 조금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페널티가 조금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감사를 받는 학과 입장에서는 그 예산 삭감된 게 그대로 다시 학과로 돌아온다면 학과 입장에서는 감사에 조금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고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저희가 37대 비대총회와 선거운동본부 정립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삭감이 감사를 받는 데 있어 최고의 페널티는 아닙니다. 예산 집행 정지나 불신임 발의 등의 같은 페널티도 존재하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회계검사에 대해서 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는 저항이 부착될 시에는 정말 중한 제재를 가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단과대 대의원회에서 그러면 감사의 비중이 어떻게 보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과대 대의원회 상대 말고 단과대 대의원회의 가장 큰 역할이 뭘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37대 비대총회의원 선거운동본부 정립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의원회가 전반적으로 하는 역할, 본연의 역할을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일이 감사와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하여 이 정책이 감사기구에 대한 이 정책이 감사에 대한 인식이 그런 식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절대 저희 대총대의원의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와 감사의 그 어느 쪽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전대학교 사범대학 대의원 회장입니다. 그 학과 아까 전에 질문 드렸는데 제가 충분한 답변 못 들어가지고 학과 대표 제휴 확대 관련해서 혹시 구체적인 방안 한 번만 예시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37대 비대총회의원의 선거운동본부 정립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과 대표 제휴라고 하면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아까 제가 정책 설명 드렸을 때처럼 식당, 술집, 그리고 영화관과 같은 놀이 시설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와 기업들과 소통해서 금전적인 부분 내에서의 혜택만을 원하는 것이 아닌 더 차별화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들을 업체들과 모색하여 그 새로운 제휴 방식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그 감사국 전문성 확대 이거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혹시 정입후보자, 부입후보자님 두 분 다 대의원의 경험은 없으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감사 관련할 때 어떻게 전문성 교육을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학교 37대 기대총대위원회 선거운동본부 정립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로서 말씀드릴 건데 저 김정명과 현중엽하고 모두 감사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이후 감사를 참관하고 또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더 많은 내용들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꼭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범대학 유도과 4학년 이태엽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감사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총학생회나 사회자치기구, 단과대학 학생회 등은 이제 학교에 낸 학생회비를 학교 측으로부터 받아서 학교에서와 더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에 대해서 대의원의 감사가 알려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과의 학생들은 정말 학과를 위해서 낸 학생들입니다. 그런 돈에 대해서 학생의 주체가 아닌 제3자인 대의원회가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학과 측에서 대의원의 감사가 아닌 이제 전문 선배님들과 조교 선생님, 교수님들 비롯한 감사위원회를 구축한다면 대의원의 감사를 받아도 되지 않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혹시 총대의원회를 준비하시는 후보자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녁에 37대 기대 총대의원의 선거연구 저희 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선거와 관련해서 그 행사들을 관리하는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은 학교 내 학생자치구끼리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학과 자체에서 학생회의 이제 정기총회를 통해 독립을 요구한다면, 또한 더 나아가서 대의원회와 총대의원회 선거권까지 포기한다고 한다면 독립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37대 기대 총대의원의 선거연구본부 정의 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학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 동아리 속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각 동아리별로 감사라든지 혹은 동아리에서 동아리연합회에 내고 있는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총대의원회를 준비하시는 후보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대학교 37대 기대 총대의원의 선거연구본부 정의 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동아리연합회 정책 토론회에 갔을 때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동아리연합회 그리고 동아리에 대해서 분담금 그리고 사용하는 돈들에 대한 대외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선이 된다면 동아리연합회와 많은 논의를 거친 후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점을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또 동아리연합회 시장으로서 다시 이제 답변을 추가적으로 해드리면은 이제 동아리에 받는 분담금은 저희가 이제 학생회비로 포함이 되어가지고 학생회비 감사로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투명하게 사용하고자 이 점에 대해 가지고 학생회비 감사를 또한 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총대위원회 분들과 이제 학교 복지과 선생님들 그리고 또 이런 학생회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동아리 분들이나 이제 이걸 공유를 하여 일만하고 알아분들께 이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 자체 내에서 이제 동아리 자체 내 비용 자체 행사 비용이죠. 이제 동아리가 가지고 있는 행사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은 맞지만은 이러한 자치권을 저희가 준 이유는 동아리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사를 요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 점에 대해서 동아리 감사권을 한다는 것은 동아리가 어찌 보면은 동아리의 성격이 이제 어느 정도 동호회 느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자치권 어느 정도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중학생회장입니다. 지금 현재 정책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답변들 자체가 너무 두루뭉실하고 노력을 하겠다, 좀 답변 자체가 어눌한데 혹시나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어 있나요? 저희가 37대 기대 총대위원회 선거연구본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 토론회가 끝난 이후 SNS 피드에 올해 나왔던 질문들과 관련하여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그와 더불어서 또 궁금한 상황이 생기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하여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혹시 2차 점토를 원하는 학우가 있으면 2차 점토도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37대 기대 총대위원회 선거연구본부 선거연구본부 정의 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하는 학우가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정책 토론회를 한 번 더 진행할 의향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SNS 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취합한 질문들을 받겠습니다.
취약한 질문은 단상에 계신 부위원장께서 대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과대학 에너지공학 전공 16학번 강인혁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새로운 유세 방식 논의 부분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유세 방식을 만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 학교 37대 기대총대회 선거운동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운동본부복을 입고 쓰레기 줍는 활동 미화를 한다든지 백초 선거운동본부 간담회 그리고 후보자 인터뷰 등 다양한 학교들의 사례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충분한 답변드리겠습니까?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질문과 답변을 SNS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대학 회계학과 4학년 신유정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아까 경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선거 서포터즈 부분에서 일반 학우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는데 이들에게 부여된 혜택과 권한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권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혜택 같은 것들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학교 37대 기대총대위원회 선거운동본부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혜택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게 저희끼리 회식도 진행할 예정이고 다만 그 부분은 저희 사비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총대위원에 당선이 된다 하면 총대위원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의 유대적 평등도 중요하게 여기는 혜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드리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똑같은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수의 사람으로 확실하고 빠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고 인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선거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면 인원은 최대 어느 정도 할 것이고 과연 그 사람들이 참석을 할 수 있을지도 여부도 묻고 싶고 과연 회의에서 빠르고 확실한 결정을 같이 내릴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묻고 싶다고 주셨습니다. 제 학교 37대 기대총대위원회 선거운동본부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일단 9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이고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선거 참석률에 대한 정족수를 따져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참여 정족수의 과반수가 넘겨야 서포터즈의 이야기들에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대총대위원회 선거운동본부 입후보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학교 37대 기대총대위원회 선거운동본부 정입후보자입니다.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1학번 김정명 부입후보자입니다.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6학번 현정협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정책 토론회 관련하여 저희의 질문을 받는 방식도 그렇고 많이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가다듬고 현직 총대위원회와 사무장회를 통해서 2차 정책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대총대위원회 선거운동본부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